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하면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새 아파트 큰일 났습니다. 중개소마다 집값이 뒤집어졌습니다. 미분양이 8만 가구에 육박하는데 3기 신도시 물량 폭탄이 쏟아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새 아파트의 집값이 대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지 않은 수도권 외곽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 새 아파트는 50% 이상 폭락한 곳들이 넘쳐납니다. 거품 최고, 인구 급감, 2023년 공급 과잉, 물가 금리, 경기 침체의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9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중개소마다 집값 뒤집어졌다. 보시면 각양각색의 건설사들이 있네요. 너무나 집을 많이 져요. 너무 많이 져요. 오죽하면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겠어요. 지금 집의 홍수에 지금 빠졌어요. 사람들이. 지금 집이 넘쳐납니다. 왜 이렇게 집을 지을까요? 왜 270만 가구를 또 지을까요? 진짜 집이 부족할까요? 여러분들 1인 가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 1인 가구가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 그 넓은 집을 사야 할까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은 자꾸 늘어난다? 지금 건설사들을 해외로 보내야 돼. 해외로. 우리나라에 자꾸 그 아까운 자연환경 파괴해가지고 집을 지켜야 할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부동산 5가지 재앙이 심각합니다. 특히 올해 부동산이 5가지 재앙이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지금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빠진 상태에서 6개월 가면요 80% 떨어져요. 집값 80%.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거 가지고 집값이 폭등한다, 상승한다. 지금은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 거예요. 아마 한두 달 더 줄어들 겁니다. 거의 0 근처로. 그렇지만 계속 횡보할 것 같아요. 당분간 집값이 상당히 못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5가지 재앙. 자, 공급 과잉 270만 가구는 이렇게까지 지어야 할까요? 자, 인구는 또 어떻습니까? 총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출생아도 줄어들고 있고 거품은 최고입니다.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도 미국의 3배, 유럽의 2배 이상 국민소득 대비 비쌉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반토막이 나야 그런 나라들보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가 금리 이게 지금 아직 안정이 안 됐어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정말로 눈물겹도록 물가를 잡느냐 경기를 활성화하느냐 이 2가지 기로에서 물가야 뛰든 말든 경기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결한 거예요. 동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은 계속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 올해가 제일 심각할 거예요. 무역 적자 벌써 이번 달 이 추세로 150억 달러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5가지 재앙이 한 번에 지금 몰아치는 게 2023년이야. 자, 새 아파트가 왜 위험한 줄 아세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 이미 새 것이 돼가지고 절정 상태야. 재건축은 뭐 새 아파트가 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얘는 이미 새 것이 돼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구축이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구축. 두 번째, 구축에 2배나 줬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입지는 좋지도 않습니다. 주로 신도시가 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수도권도 외곽이 많아요. 엄청 지어댔어요. 근데 4억밖에 안 했던 게 10억을 갔으니 좋지도 않는 것들이 10억으로 뛰었으니 그게 5억으로 떨어지지 않고 100이에요? 여기 보세요. 구축에 2배나 뛰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지금 2배, 사실상 2배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뭔 말이냐? 반토막 났다 이 말이에요. 외곽 입지에 많아요. 신축이. 입지가 소외됐죠? 또 입지가 좋은 곳들은 너무 뛰었어. 또 새 거라고. 그러니까 또 입지가 좋은 곳은 좋은 곳 나름대로 중심지라 할지라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서울도 새 아파트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갭 투자와 영끌. 갭 차이가 적어서 사람들이 몰빵했어요.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 상승. 다음 꼭지 찍으면 한 10년 지난다고 치고 새 아파트가 구축이 돼버려요. 즉 현재 가치가 최고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안 좋다 이거죠. 그리고 미분양이 넘쳐납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또 3기 신도시는 엄청 지어대고 있고 이게 다 새 아파트잖아요. 이 경쟁 새 아파트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미분양까지 증가해서 새 아파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자, 2023년 그렇다면 왜 올해는 집값이 뛰지를 않을까요? 가장 큰 원인을 3개만 골라볼게요. 자, 이제 국내적인 요인에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89.35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어요. 집값이 내렸는데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오히려 집을 매입할 수 있는 부담은 정말 최강입니다. 역사상 최고로 지금 어려워요. 내 집 마련하기가. 그리고 이거는 가히 세계 1위입니다. 해외 집값과 비교해서 고점 대비 자 보세요. 60% 빠져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전세 하락. 두 번째 문제는 전세값이 안정되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집값이 뛰는 건데 전세값이 너무나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매물이 쌓이면서 매매 전세 동반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일부는 깡통 전세 위험이 있고 그 매입 대기하기에서 월세를 선호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보다 지금 더 큰 게 강남을 비롯한 전세가 급락입니다. 이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매매 전세 최대 격차로 벌어졌어. 갭 투자가 불리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뛸 수가 없어요. 집값이 뛰려면 전제 조건, 전세값이 빨리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7만, 8만 돌파했죠. 사실상 매매가 급락, 미분양이 증가. 생각해 보세요. 매매가는 떨어지고 새 아파트 기대주의 이 미분양은 증가하는데 당연히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더 떨어지겠죠. 서울 3기 신도시 특급 지역도 경쟁률이 약화되거나 계약률이 약화되거나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확대 중이에요. 자, 이제 시초가 아파트 한번 보자고요. 정말로 그런지. 폭락 사례, 미분양 10만 가구 현실로. 자, 5년 미만. 이게 지금 2022년 12월 달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했는데 23년 1월 달. 자, 보자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5년 미만 새 아파트 진짜 많이 빠졌네요. 93.9. 제일 많이 빠졌어요. 5년 미만. 이거야말로 완전 오리지널 새 아파트죠.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이하. 이것도 새 아파트인데 94.56. 오히려 이제 오래될수록 10에서 15년 94.75. 오래될수록 덜 떨어졌어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 미분양이 1만 이거밖에 안 됐던 게 불과 2년 전에 지금 6만 8천? 지금 8만 돌파했습니다. 8만. 10만 코앞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거꾸로 확 줄었어요. 최근에 조금 늘어나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아직 거래량은 아닙니다. 자, 부동산 장기 폭락에서 위험한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폭락할 때 바로바로 좀 회복이 되고 집값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재수 없으면 일본장 나는 곳 또 나와요. 아니 우리나라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차별화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국인데 오죽하겠어요. 자, 인구 그리고 공급 지나친 공급 그리고 거품이 크니까 떨어지는 거죠. 거품이 없다면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인구 보세요. 자, 인구 감소, 총 인구가 감소, 생산 인구도 감소, 그리고 출생아도 감소. 두 번째, 출산 볼까요? 혼인이 19만이야. 불과 5년 전에 27만이었는데 한 20, 30%나 줄어버렸어요. 5년 전에 비해서. 앞으로 5년 후는 어떨까요? 지금 합계 출산이 둘이 결혼했으면 2명을 낳아야죠. 0.7명으로 OECD 꼴찌, 세계 꼴찌예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기타.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는 가난한 층이 많다고 했죠. 젊은 층, 20대, 60대 이상. 그 층이 35%나 되는데 뭔 집을 매수하겠어요. 또 빈곤층이 우리나라에 20% 정도 됩니다. 아예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가난한 층이에요. 이 인구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공급은 또 엄청나게 늘렸어요. 보세요. 전국 5년간 270만 가구. 경쟁적으로 275만 가구다, 300만 가구다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초기 때 지금은 쑥 들어갔죠. 집값이 막 폭락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그 공급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해야 돼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토지 보상도 거의 끝났고 공급 폭탄. 수도권에 158만 가구. 오, 절대적이네요. 특히 3기 신도시. 기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 정비사업. 빈집만 1천만 가구입니다. 빈집이 1천만 가구. 분양 270에 다주택자 730만. 합쳐서 1000만이잖아요. 여러분들 다주택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 빼고 나머지는 남는 집이잖아. 그 빈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자, 거품. 국민소득 대비 집값 선진국보다 2배에서 3배가 높아요. 즉 지금 상황에서도 반토막이 돼야 젊은 층이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러겠죠. 땅값 거품 선진국보다 5배입니다. 여러분들 땅 사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적정 가격 서울 5억. 서울은 5억이 맞아요. 평균 집값이. 경기도 3억. 지방 2억.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나라 선진국들과 국민소득 대비 집값이 같다. 국민소득은 3만 달러 겨우 넘겼으면서 집값만 엄청 비싸요. 미국은 7만 달러입니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잘 살아요. 집값은 우리나라가 더 비싸요. 얼마나 비싼지 알겠죠? 자, 이제 공급 폭탄. 새 아파트 대폭 나간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경기도 지도인데 엄청 많죠. 동그라미. 이게 바로 2기 신도시예요.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이런 얘들 때문에 경기도하고 인천이 10년 동안 집값이 안 뛰었던 거예요. 얘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아마 제 말에 수긍할 거예요. 경기도나 인천 사신 분들. 그것도 막판에 코로나로 2020년에 돈 엄청 찍어내니까 코로나로 뛰었어요. 막판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3기 신도시가 이렇게 분양 예정 사전청약은 이미 하고 있고 추가 신도시 및 택지지구도 이렇게 많아요. 이거 두 개 합쳐보세요. 얘하고 맞먹지. 자, 얘들은 이제 분양하는데 여기 이거 플러스 이거 하게 되면 말 다 했죠. 자, 전국 새 아파트 급락. 새 아파트 값 하락하는데 노후단지는 버티기. 그렇다고 노후 아파트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새 아파트가 오버슈팅을 해서 더 많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너무나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도 위험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축 위험 요인. 가격이 높아요. 또 너무나 많이 뛰었어요. 오버슈팅. 자, 완성형 기대가 이미 완성형이야. 입주하면. 기대감이 낮아요. 그때부터는 떨어질 일만 남았죠. 아, 차도 제일 새 차 때가 제일 비싸고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듯이. 물론 아파트는 조금 예외적인 일이 있지만 뭐 일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10년 후에 상승장에 구축이 될 것이고 외곽에 입지가 많아요. 신축. 왜? 아무래도 중심 지역은 기존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외곽에 신도시를 짓다 보니까 갭 투자라든가 영끌이 많이 이거 매수했어요. 특히 2030이 새 아파트에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자, 서울 유형, 강남 아파트 신축, 지금 개포랑 이런 데 보세요. 솔직히 집값 진짜 싸요. 한강라인 신축들 너무 많이 빠졌죠. 뉴타운 신축들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분양도 안 되는데 뭐. 나홀로 아파트 신축, 이건 미분양 천지입니다. 자, 고분양, 분양가가 높은 분양권이나 신축들, 뭐 송도나 이런 데, 동탄 같은 데 했다면 미분양 아닙니까? 경기 인천 유형. 자, 2기 신도시 신축. 마지막 했던 검당 같은 데도 자, 3억이 8억까지 갔다가 지금 4억대에도 미분양되고 유성도시 신축, 수도권 외곽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의 신축, 고분양 분양권 및 신축. 자, 여기 광역지방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심 외곽 신축, 갭투자, 영끌적 신축, 고분양 분양권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위험한 걸 제가 쭉 불러드렸는데 저기 보세요. 전국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게 새 아파트고 아무래도 산업체가 들어오니까 이거 좋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런 것들 지금 혁신도시와 이 기업도시가 2014, 5, 6, 7, 8년 때까지 뛰기 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지금 난리가 났던 곳들이에요. 여기 분양가는 3억대밖에 안 하는데 5천만 원 마이너스 5천 1억. 아니 3억대가 어떻게 5천에서 1억이 빠져요.
다 그랬어요. 그랬던 게 그냥 또 6억으로 치고 올라간 거야. 5억, 6억, 7억, 8억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다시 원상태로. 여기 잡지 마세요, 이런 거. 물론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뭐 잡아도 괜찮겠는데 결국은 꼭지에 잡은 사람들 난리가 났죠. 강원, 원주, 혁신도시. 자, 충북, 진천, 음성, 전북, 전주, 완주, 그다음에 광주, 전남, 공동, 제주, 서귀포. 지금 혁신도시 쭉 하고 있어요. 경북, 김천, 대구, 신서, 울산, 우정, 부산, 그다음에 경남, 진주. 집값 무지막지하게 뛰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가격도 없어. 여기 기업도시도 마찬가지. 태안, 무안, 영암, 해남, 무주, 충주, 원주. 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제 부자 망치는 8가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안 될까? 현금 없으면 돼요. 현금이 싹 사라지고 그냥 쓸데없는 거 갖고 있으면 부자가 안 됩니다. 그냥 좋지도 않는 부동산 이것저것 주저리 귀걸이 코걸이처럼 달려있거나 아무튼 토지만 막 갖고 있거나 이것저것 막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돈이 묶여버려 있어. 어디인가. 이런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묶였는데 투자할 때 못하잖아요. 사업을 막 거미줄처럼 벌인 사람들 부자 안 돼요.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 분수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빚을 내서, 그리고 아예 부동산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부자가 못 됩니다. 꼭지장에 투자한 사람들, 영끌한 사람들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 곳에 이것저것 주식도 한두 개만 해야지 10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 자체는 그 사람 진짜 주식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주식 10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하지 마세요. 특히 리딩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실력도 없으면서 기관의 꼬랑지 맛도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자, 화폐를 무시하는 사람들. 현금이 필요할 때는 진짜 현금이 소중하거든요. 그 다음에 10년 전과 지금 왜 이렇게 닮았는지. 2010년부터 집값 폭락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떨어진 거 보이죠? 자, 이 파란 네모 박스 13년에 바닥치고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떨어질 2022년에서 25년이 아마 이렇게 같은 모양이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25년까지 빠진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아무튼 자, 6가지 공통점. 폭등 후 폭락, 해외 집값 하락, 진보하고 보수가 서로 교체되고, 자, 2기, 3기 신도시, 미국발 문제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졌고, 규제 강화되고 완화가 반복되고. 어때요? 6가지나 공통점이 있죠. 이제 시계가 천천히 아주 위험 상황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새 아파트 순환 시대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입니다. 우선 물량 폭탄이 문제이며 미분양 급증과 입주율 급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집은 남아도는데 왜 이리 집을 지어야만 할까요? 감사합니다.